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겁니다. 변화의 조짐에 우리는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실타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먼저 열어봅니다. IT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매크로 이슈 여기서 커버하면서 이야기 풀어갑니다. 자, 먼저 황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큰 이슈가 있어서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진전 여기에서 출발을 해보죠. 여기에 따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초반에 부진했다가 지금 좀 끌어올리고 있어서 시장과는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투톱 중심으로 오늘 큰 그림 먼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밀리고, 네. 그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좀 재미없었던 종목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게 먼저 떨어지고 뭐 이게 밑에 있는 게 올라온 건지 올라오니까 위에 있는 게 떨어진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난 주말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기존의 수급들로 하여금 좀 빠른 자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자금들이 조금 더 내적인 섹터로 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마침 사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화장품 섹터는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도 좋았지만 지난 주말간에 나왔던 이제 뭐 콘서트와 관련된 내용,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히 뭐 좀 약간 차익 실현하기 좋은 명분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크로 이슈까지 겹치면서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로 이제 미중이 좀 합의를 하게 되면 경기가 다시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앞으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반도체가 올라온다. 이 정도의 흐름인데 딱 저는 거기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지난주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특히나 화장품 엔터 쪽이 좀 과매수까지 많이 갔었고 차익 실현에 대한 또 비중 축소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었던 상태인데 좀 저가 매수세에 대한 명분이 이번 주말간에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뭐 버티실 만한 구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뭔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좀 이르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더 저는 늘어질 수 있는 이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주도주 전환이 된 거냐. 그리고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주도주의 변화가 있느냐. 사실 네.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주도주들이 오늘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단기 매매 관점으로 또는 비중 조절에 하는 날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강했던 종목군의 대응은 잠시 후에 또 질문을 가도록 하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그동안 잘 갔던 쪽이 많이 쉬어가고 그리고 매크로 환경 변하면서 다른 쪽 움직임 나온다라는 점 황 팀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딱 그 테두리에 들어갈까 말까 부분이잖아요. 너무 소외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강한 것도 아니었기에 위치가 궁금해요. 지금 이러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반도체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반도체 위치는 아래죠. 아래 있죠. 아래.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주가가 꽤 올라왔고 네. 또 눌림에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지만 그러지 못한 종목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거는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관세가 격화될수록 주가에 플러스가 나왔었던 쪽이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는 쪽은 관세에서 영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눌림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가질지 안 가질지는 아직 성명 확인도 안 해봤는데 네.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반대로 이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수혜주들, 뭐 이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모멘텀이 일부 꺾이는 이슈가 있어서 엔터야 뭐 별개라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의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돈다면 당연히 관세 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 오픈이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대의장에서의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뭐 이제 미국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쪽들은 지금 불을 뿜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의 강세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왜냐면
왜냐하면 이제 성명 발표 이후에 어떻게 꺾일지 모르니까 아직은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중심으로의 어떤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관세가 해소가 되는 건데 이게 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이 일단 안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날짜도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6월 달부터 지지고 볶고하는 게 시작이 됐고 6개월 동안에 관세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격화가 됐었거든요. 1기 때 발표했었던 게 5월 19일이에요. 네. 요번에 5월 12일이잖아요. 비슷하네요. 일주일 차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1차부터 4차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 성명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지 단기전으로 갈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기 때와는 다르게 좀 단기적으로 승부가 날 것 같다 이러면 아마 반도체 중심으로 또 이제 이때까지 눌렸었던 대형주 중심으로의 수급이 왕하고 들어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약간의 좀 순환매 산업적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이라든지 변압기 쪽 한번 슬쩍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슈가 있는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 아직 제대로 오픈된 건 없죠. 그냥 양국이 분위기 되게 좋았다. 뭐 진전이 있었다 이거지. 어떤 게 있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1차 협상 이후부터는 미국의 지수가 어쨌든 지지고 볶고했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그게 동조화될까요? 네, 아마 그래서 이게 더 격화만 안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합의는 할 거 아니에요. 네.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희망 회로를 돌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 재고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 재고의 마이너스가 조금 줄어든 걸로 GDP 전망치가 0.1%포인트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올랐고 0.03이 올랐는데 재고가 0.1%가 움직였어요. 이거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봐서 시장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 이슈 중심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HBM으로 좀 좁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먼저 황 팀장님과 시작을 좀 해볼까요? HBM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어떻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해 좀 질문을 드릴게요. 대만에서 좀 행사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젠슨항 CEO가 기조 연설을 하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퀄 테스트 통과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가진 모멘텀이 그럼 강화될 수 있는 자리긴 한가? 이 포인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건 제 성향입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해져야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저는 더 사서 좀 밀어 버텨볼 수 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관점, 속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에 하드웨어가 좀 더 강했다면 올해는 전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사실 팔란티어나 브로드컴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TSMC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오늘 보면 이런 뭐 에이직 칩 관련 설계하는 회사들 네. 뭐 이런 쪽으로 또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지금은 비싸더라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이 방향성은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AI 소프트웨어 또 확정되는 AI 뭐 의료 시스템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올해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본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중립에서 중립 이상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좀 가볼게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합쳐져 있을 때가 그게 가장 헷갈리잖아요. 양 후보 모두 다 AI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한 터라 오늘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잘 가고는 있어요. 앞서 미국 쪽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국내에도 팀장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지 한번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뭐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 사실 이제는 뭐 인맥주에서 정책주로들 이제 많이들 매매를 하실 겁니다. 당장은 이제 후보가 확정된 직후기 때문에 인맥주가 조금 더 가겠지만 좀 셀 수 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주 쪽으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아마 이제 좀 주식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돌아오는 뭐 축제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사실 수급을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일단은 공약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AI와 관련된 공약을
안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공약을 안 내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다가 접붙여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단기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에 워낙 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오늘 궁금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전력 기기에 대한 키워드까지 좀 뻗어가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까지 귀결이 되니까요. 마침 오늘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전력 기기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원픽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교집합이 많이 되잖아요. AI가 잘 가고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전이 가고 그러면서 또 AI 언급이 되고 재건도 되고 그런 와중에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 어떤 걸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괜찮은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눌림이 한 번밖에 안 나왔을 때고요. 네. 지금은 저점이 다시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그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에너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키워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생성할지 우리는 모르죠. 원전을 먼저 할지 태양광을 먼저 할지 풍력을 먼저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에너지가 생성이 되더라도 송배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초과압 변압기가 아무래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수질 데이터에서 볼륨은 좀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은 재건이랑도 엮이고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에서도 결국엔 엮이고요. 어떠한 정책적으로 뭐 일단 어쨌든 좀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신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투자하면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이 저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일단은 이쪽이 실적이나 수주나 뭐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좀 뛰어나지 않나 싶어요. 뭐 연기금 수급으로 보면 LS 일렉트릭이 좀 괜찮고 네. 뭐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LS 일렉트릭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후 4월 9일 이후부터 봤을 때 미국 주식들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평균 45% 이상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아직 별로 못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어적으로 그 흐름들도 좁히지 못했다라고 보이고요. 항상 기준점으로 보이고 있는 그들의 PER도 2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일단 기본적으로 40만 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만 29만 5천 원, 직전 저점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교집합이 많은 날이라서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22일 딱 남았다라고 하고요. 황 팀장님, 저희 정책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 달여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플러스 알파인 쪽을 좀 많이 골라봤어요. 실적도 좋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거기에 정책이 붙었을 때 여기 가정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전은 어떻게 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거래량도 상당하고요. 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보다 많은 거래가 실리기도 했잖아요.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온 종목이라 원전 흐름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계속 봐도 될지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현대건설, 네. 뭐 DLENC 뭐 이제 그 건설하는 업체까지도 기술력 있는 뿐만 아니라 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부침을 한번 겪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다 그날 다행히도 결과론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오늘의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딱 이제 전고점이 39,900원이고 오늘 이제 29,4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전고점까지 한 1,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1,000원, 1,500원 남았는데 지금 다른 원전 관련 주식들 흐름들을 보면 더 뚫고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결과론인 거죠. 만약 뚫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대응 전략하고 지금의 대응 전략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재명 후보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뉘앙스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SMR과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차라리 SMR, 미국에 있는 SMR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은 계속 들어요. 네. 들지만
이걸 이제 국내에 접근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근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현대건설하고 뭐 DLENC도 같이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어느 한 종목이 주도주가 세게 내려오면 다른 종목을 다 꺾어서 같이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선 지금은 보유자분들도 한번 충분히 해보실 만한 입장이고요. 지금 원전이라는 게 과거에 신재생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결국은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전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신재생에 포함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들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는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넘버스라고 하는 실적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텐데 지금 그걸 목전에 앞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섹터들은 지수를 움직일 만큼 정도의 큰 섹터는 아니지만 충분히 포트 하나 정도는 있을 만한 섹터는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원전에서 한 걸음 더 가서 같이 있는 건설만 따로 보면 좀 어떤지 여쭤볼게요. 실적이 괜찮았고 그리고 여기도 공약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증권사의 호평도 정말 오랜만에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원전에서의 흐름 말고 건설 개별적인 메리트를 더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건설 사실 국내 아파트나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외에 사실 우리나라 뭐 인구 구조 이런 거 생각해보면 건설 답이 없다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주들 보면 PBR 자체가 0.3배에서 4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평가된 메리트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은 전형적인 뭐 추세 추종의 하나 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지만 지금 결국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좀 내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사에는 충분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건설 쪽은 다른 주도주 대비해서 저는 굳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도 될 것 같고요.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매해 보실 만한 영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한 번 더 기억해서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저희 전통적인 교집합에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먼저 시세가 간 쪽을 쉬어가잖아요. 그럼에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출산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 핵심 키워드, 주요 키워드를 활용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한 쪽을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일단 기간이 짧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주는 지금 뉴스를 빨리 쫓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쫓아서라도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당일에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선침해를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이미 벌써 주가가 2번 정도 움직였거든요. 작년 12월에 한 번, 출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 4월에 또 한 번 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 올라가면 3번째인데 출산이랑 뭐 교육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매번 대선을 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이긴 한데 선침해를 했다가 안 오면 어떡하죠? 이미 2번이나 대세 시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그 뉴스도 키워드, HTS마다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좀 뉴스를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 그냥 이제 출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출산주 들어갔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5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배팅을 하실 거면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은 뭐 사실 뭐 거시적인 부분을 더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키워드도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기간 가면은 이게 주가가 쭉쭉 밀릴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이틀 안에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거의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정말 뭐 상한가가 되고 일자리 이런 것도 되고 가긴 했지만 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뭐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 보는 거지 지금 막 엄청 연속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물론 모든 그 이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AI나 뭐 이런 쪽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작은 쪽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애초에 펀더가 좋아지는 애면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제한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가 대선이 오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되게 어려운 매매예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워낙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 좀 강조해 주셨네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 방사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황 팀장님, 저희 쉬운 답안으로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산도 더불어서 조선 방산 이렇게 많이 묶어서 시작해서 언급이 되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의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재건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유독 장 초반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한번 요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재건주 사실 계속 저는 뭐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네. 가격 메리트 뭐 새로 나온 이슈로 인해서 단기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책주 매매, 테마주 매매할 때도 단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재건 테마주도 같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작년부터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왔고요. 이번 주말에 나왔으니까 반응하는 거지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또 계속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슈거든요. 말 그대로 예상하고 사는 겁니다. 언젠가 나올 거다 예상하고 사는 건데 예상을 해서 며칠 안에 맞추면 대단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한두 컵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마주들은 특히나. 테마주들은 철저히 대응의 영역이지 저는 예상의 영역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가장 많이 피를 흘린 건 그쪽 나라 사람들입니다. 과연 한국까지 실질적인 수혜가 진짜 있을까? 실제로 수혜를 주더라도 뭐 수주를 주더라도 유럽 현지 국가들한테 저는 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주의 관점으로 저는 일단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테마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재건 테마가 꾸준하게 갔던 그 시절도 있기 때문에 초입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마처럼 스쳐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사골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끓였어요.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모든 주식에서의 이슈는 이게 노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됐을 때가 아마 피날레일 확률이 높고요. 저도 역시 비슷해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재건해서 이때까지 기업의 펀더가 증가한 적이 있었는가. 이게 어떠한 좀 굵직한 이슈가 끝나갈 때는 항상 이게 향후에 실적으로 반영된 사례를 찾거든요. 네. 찾게 되는데 재건 같은 거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지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저도 약간은 이거 이슈가 끝나면 그대로 아마 피날레 치고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세론을 오히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궁금해요. 이게 테마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동안 갔던 방산 쪽이 쉬어가잖아요. 방산 네. 조선. 이쪽의 쉬어감을 오히려 또 다른 매수 기회, 아직 주도성은 가지고 있으니 내릴 때마다 비중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앞서서도 이제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지만 전 재건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을 한다고 해서 방위비 증액하는 게 멈추나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재건이 가서 방산이 빠진다 그 시나리오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왜냐면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오히려 저는 관세 때문에 관세 수혜 영역에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타격이 컸었던 굉장히 주가 매력도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궤를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관점이라면 약간의 기간 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방산주들은 월봉상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직격탄을 맞는 쪽이 있는데요. 마침 다음 키워드네요.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최대 80%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이 이야기 이어받아 볼게요. 저희 약값 최대 인하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매출 비중이 큰 종목군에 대해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오늘 빠르게 오후에라도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분명할 때까지 봐야 될지 궁금해요. 항상 미국 회사들의 로비력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비력을 한번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리는 거 기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떨어지는 것 중에서도 기술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킨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이런 애들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도 저는 이거는 이제 의약품 관세품에서도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바이오 쪽이 좀 수급이 약하다 보니 특정 이슈로 한 종목, 두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오도 계속 눌리게 됐을 때 로열티가 들어오는 기업들은 어쨌든 확정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눌림 시 매수인데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관세도 마찬가지죠. 관세도 뭐 CDMO도 어차피 중장기로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 영향도가 적은 쪽부터 아마 반등이 빠르게 나올 거니까 저는 일단 기술 수출은 그 두 가지 이슈에서 모두 다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먼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종목 하나 꼽아서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저희 스물스물 셀트리온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와서 오늘 신저가 장중에 경신했더라고요.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성명이 나왔음에도 회복력은 네. 없음, 자사주 이슈에도 없음이라서요. 네. 이게 무슨 분위기를 대변하는 걸까요? 흐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투매가 돼서 바닥이 될 수 있을지언정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무조건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은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가는 주식이 계속 가고 안 가는 주식들은 계속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그런 주식에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투매의 기술적으로는 투매의 양상도 좀 보이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물량들이 좀 해소되고 다시 반등이 주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우하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물타기는 좀 지양하시는 흐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5위 이야기해볼 겁니다. 여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건가? 실적, 전망, 이 키워드 지금 이 오후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황 팀장님과 이어갈게요. 지난주에 저의 질문은 실적에 급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수혜를 다른 쪽에서 누려볼까요? 요 결로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리콘투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 꺾인 모습. CNC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실적 안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 또 계속 호가를 높여가는 네. 모습이 나와서 실적 전망 오늘 화장품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네. 되고 있는 건가요? 서두에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세와 상관이 없었던 기업들이 오늘 좀 안 좋았고 관세와 상관이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완전 주도주의 교체 이렇게 만약에 오늘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면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늘 하루만 보고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수주라던가 그다음에 실적에서 보여줄 만한 부분들이 아직은 더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파마리서치가 장중에 7%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네. 차익 실현이 좀 급하게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투자 경고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아직은 저는 좀 낫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분기 실적까지는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지 꼭지 먼저 주가가 그 전에 기술적으로 고점 신호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8월 달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매매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클래시스 네. 보실 것 같은데 실적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진 상황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보톡스 네. 그 키워드 가지고 있는데 메드톡스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10%나 떨어지거든요. 흑자 전환인데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쪽을 오늘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관찰이 좀 더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은 신규 입장에서는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이틀, 3일 정도면 충분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될지를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첫 하락이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하게 하락했다 이제 다들 모든 대부분의 화장품이 지금 아래 꼬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내일까지 한번 장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 그리고 소비 키워드 한 번만 더 끌고 갈게요. 하창한 본부장님과는 유통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꽤 많습니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흐름이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마트가 저희 오프닝할 때 실적이 나왔는데 8년 만에 최대 실적인데 또 여기는 5% 넘게 내려요. 사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소비 보자 이게 맞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흐름이 엇갈려서 체크 부탁드려요. 어떻게 소매 유통 섹터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거기에서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뭐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네. 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그 핵심 키워드죠. 턴어라운드. 예, 이제 이마트에서 시작됐었던 그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워낙 강세 흐름이 굉장히 좀 크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좀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워낙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전처럼 다시 뭐 1370원을 깨서 떨어진다거나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오늘 실적 나온 기업들까지 커버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고요. 하창한 본부장, 황희연 PB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